카이도우는 패왕 대위덕 4명 8개를 사용하여 샴록을 궁지에 몰아넣은 데 성공하였지만 카이도우는 샴록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기에 결코 방심 따위 나지 않으며 샴록을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샴록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샴록의 폐왕색 패기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샴록의 폐왕색 패기는 이전보다 확실히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 짧은 시간에 기량이 이토록 상승했을 리는 없다. 설마 기량에 비해 폐왕색 패기가 유독 뛰어난 종자인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기량에 비해 폐왕색 패기가 유독 뛰어난 인물은 샹크스, 록스, 로저, 루피, 이무 정도밖에 없을 만큼 매우 강력하고도 희귀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샴록은 위기의 순간 폐왕색 패기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샴록 역시 샹크스와 마찬가지로 피거랜드가의 질 좋은 유전자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인물이었기에 기량에 비해 월등한 폐왕색 패기의 힘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샴록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카이도우에게 접근한 뒤 폐왕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며 카이도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도 순순히 당해줄 리는 없었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금세봉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샴록의 폐왕색 패기를 받아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샴록의 접근을 허용하게 되었고 카이도우에게 가까이 접근한 샴록은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힘과 폐왕색 패기를 결합하며 폐왕색 패기를 두른 지옥의 왕 하데스를 구현화시켜 공격하는 기술인 염왕 폐운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전신이 폐왕색 패기로 뒤덮인 염왕 하데스가 구현화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오히려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우로로로로로 또 다른 빨간머리 이 녀석들의 힘은 감탄이 나오는 수준이군. 하지만 고작 그 정도론 기라성 같은 이들을 이기고 세상에 위에 설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아직 샴록과 샹크스의 전투력이 자신이 우상으로 삼았던 전설적인 강자인 로저, 록스, 흰수염에 비해 못 미친다고 판단했으며 더 나아가 이무, 루피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샴록은 자존심이 상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전력을 다하여 여망폐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공격했고 카이도우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활용대거 신사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의 주변에는 마그마보다 뜨거운 불들이 응집되었으며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단번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샴록이 구현화시킨 여망을 향해 날아갑니다. 샴록의 여망폐운과 카이도우의 활용대거 신살이 충돌하였고 카이도우의 화염은 순간적으로 여망의 형상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샴록의 폐왕색 패기가 카이도우의 패기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내 샴록의 폐왕색 패기가 록스의 검기와 비슷한 형태로 요동치며 카이도우의 전신을 공격했고 카이도우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카이도우는 활용대거 신살이 샴록의 여왕폐운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샴록의 검기를 막아서진 못했으며 체력도 거의 다하게 되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었고 샴록은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카이도우에게 접근한 뒤 샹크스의 기술을 모방한 기술인 카무기리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신살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샴록의 카미기리 역시 신살이라는 뜻을 내포하지만 카무사리에 비해 조금 더 공격적인 뜻을 지닌 신을 직접 베어버린다는 표현이며 신성모독적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샴록의 카미기리는 샹크스의 카무사리보다도 더 날카롭고 위협적인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샴록의 카무기리가 빠른 속도로 카이도우에게 날아가 그대로 카이도우의 복부에 꽂히게 되었고 만전 상태의 카이도우였다면 충분히 피할 법한 기술이었지만 카이도우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샴록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했고 카이도우는 샴록의 카무기리를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공교롭게도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샴록의 카무기리로 인하여 카이도우가 서 있던 지면이 무너져 내립니다. 카이도우가 밟고 있던 지면이 무너져 내리며 카이도우는 바닷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저항하려 했지만 카이도우는 사실상 모든 체력을 소진하였기에 용의 형태로 변화하는 데 실패하였고 샴록은 바다에 떨어지는 카이도우를 보며 갈구했던 화려했던 죽음은 아니겠지만 세계의 운명이 격변하던 시기에 분명 카이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오랫동안 남을 걸세. 한때 세계 최강으로 불렸던 사나이여 라고 말하며 비록 카이도우가 적이지만 그럼에도 존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샴록의 카무기리를 허용한 이후 치명상을 입게 되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만큼 지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카이도우가 밟고 있던 지면이 무너져 내렸고 카이도우는 망망대해 속으로 떨어지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카이도우는 바닷속으로 떨어지며 공중을 바라보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언젠가 이 지루한 삶을 끝내고 싶다곤 생각했기에 후회되진 않는다만 흰수염 영감이나 로저처럼 멋진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 되었군 이라고 소리친 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겁먹지 않으며 큰 소리로 웃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바다의 수면이 모두 얼어버렸고 카이도우는 얼음 위로 떨어지며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수면이 모조리 얼어버렸다. 이런 짓이 가능한 건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밖에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얼린 것은 아오키지가 아닌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를 먹은 야마토였고 야마토는 지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이도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우로로로로 야마토 넌 분명 날 죽이고 싶어 했을 텐데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시끄러 네가 와노쿠니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너는 편하게 죽을 자격도 없어 와노쿠니 사람들에게 속죄한 뒤에 죽으라고 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고 카이도우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우로로로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건가 약자는 그저 착취당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날아왔고 부녀 상봉이라 지켜만 봤는데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서 실례하겠다 요이 우선 모두 이 해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이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조금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또 다른 빨간머리 예상 외의 강적의 등장이군 다시 만나는 그날 링링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한 뒤 곧바로 카이도우와 야마토를 들쳐매고 공중으로 날아갔고 샴록은 먼 발치에서 이를 바라보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카이도 빅만보다 명이 질기군 그것이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모습을 감추는 투구 퀴네를 타고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아이기스는 이무의 명령에 따라 아발론 델피로 복귀하였고 무사히 대피한 천룡인들을 바라보며 꽤나 많은 사상자가 났다만 이 정도면 큰 상관은 없다. 천룡인들은 이문인과 함께 조이보이를 꺾은 20개 왕국의 후에 저놈들을 호위호식하며 살려둔 이유는 오직 놈들의 특별한 혈통 속에서 가끔씩 튀어나오는 인재들 때문 저 정도 인구수라면 체계를 유지하기엔 아무런 무리가 없을 터 라고 생각하며 천룡인들도 이무와 아이기스에겐 그저 소모품에 불과하며 천룡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며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고귀한 혈통이어서가 아닌 세계정부를 지탱하는 방어가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임이 밝혀집니다. 아이기스는 아발론 델피로 복귀한 이후 기척을 감춘 채 지하 깊은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척봐도 최상 명검으로 보이는 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또한 관 하나가 부적에 감싸진 채 보관되어 있었고 아이기스는 관과 검을 바라보며 현 시점 900년 전 이무님이 세계의 정점이었다면 신들이 전쟁을 벌인 태고의 시대 그 당시 정점은 단연코 이 남자였다. 태고의 신이라고 불렸던 남자 태고의 신을 부활시켜 이용할 수만 있다면 분명 밀지모자 루피아 연합군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을 테지. 강자의 유산, 아나스타시스, 특수한 의식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 태고의 신을 강림시킬 수 있다. 오로성 마스성이라면 분명 환상의 방에서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했을 터 변수만 없다면 세계는 곧 우리의 손아귀에 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아나스타시스는 퀘이사가 회수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이 가지고 있으며 세계정부 측에서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세계정부의 계획은 단단히 꼬였음을 알 수 있으며 티치는 아나스타시스를 이용하여 세계정부와의 빅딜을 성사시키며 이는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티치가 루피, 이모와 경쟁하며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세계에 공표하는 사건이 됩니다.